무려 14년 동안이나 계속되던 거대한 파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025년 10월 17일 이 오랜 평온을 한순간에 깨버리는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 금융시장을 강타합니다. 오늘 바로 그날의 충격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정말 14년 파티의 끝을 알리는 신호탄인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보통이 아닌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한마디, 이게 그날의 분위기를 그냥 한 방에 설명해주는 말이었어요. 투자자들 심리가요, 순식간에 그냥 꽁꽁 얼어붙었고 시장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기 시작했죠. 아니 대체 무엇이 이 평온을 깨트린 걸까요? 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실 좀 다른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인데요. 아니 어떻게 투자자 전체가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위험한 타성에 쭉 빠져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심리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죠. 우리 뇌에는요, 말하자면 두 명의 조종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시스템 1, 아주 베테랑 조종사처럼 익숙한 길을 갈 땐 그냥 자동 항법 장치 켜놓고 편안하게 가는 거죠. 엄청 본능적이고 빠릅니다. 반면에 시스템 2는 갑자기 낯선 폭풍우를 만났을 때 모든 계기판을 막 확인하면서 엄청 신중하게 분석하는 부조종사 같은 거예요. 당연히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겠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대부분 시스템 1, 이 자동 항법 모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인데요. 지난 14년이 바로 그 자동 항법 장치가 완전히 몸에 배어버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마지막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은 정말 끝없는 유동성 파티를 즐겼잖아요. 이 기나긴 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뇌는 주식은 그냥 사면 항상 오르는 거야 라는 아주 단순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다시 말해 시스템 1 모드로 완벽하게 훈련이 된 겁니다. 이 14년간의 기나긴 안정기, 이게 바로 안주함정이라는 아주 강력하고도 위험한 덫을 놓은 셈입니다. 위기? 그건 아주 오래전 기억이 되어버렸고 사면 오른다는 공식이 거의 진리처럼 여겨졌죠. 우리의 뇌가 복잡한 생각을 싫어하는 것처럼 시장 전체가 다가오는 위험 신호들을 애써, 어쩌면 의도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편안하던 자동 비행에 갑자기 경고등이 번쩍 하고 켜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이 더 이상은 눈 감고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사건들, 그러니까 시스템 1의 안락함을 깨부수고 강제로 시스템 2의 그 피곤한 분석 모드로 전환시키는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난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제왕이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 이 섬뜩한 경고를 날립니다. 자기들이 대규모 대출 손실을 발표하면서 한 말인데요. 그의 메시지는 아주 분명했어요. 이거 그냥 실수 하나가 아닙니다. 지난 14년간 쌓여온 부실이라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신호였죠. 그리고 정말 소름 돋게도 다이먼의 경고가 채 식기도 전인 딱 이틀 만에 자이언스 뱅코프랑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는 두 은행에서 실제로 문제가 빵 터져 나옵니다. 바퀴벌레가 또 나타난 거죠. 시장은 그야말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거 진짜 시작인가? 하는 공포요. 이 공포는요,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이 위험해 보이는 자산들은 그냥 막 내던지고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서 미친 듯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안전자산의 대표주자인 채권이랑 금으로 돈이 확 쏠리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아주 전형적인 위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중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걸어갈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이걸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렇게 세 가지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 에이 별일 아니었네 하고 파티가 계속되는 해프닝 시나리오. 두 번째는 중앙은행이 너무 겁을 먹고 돈을 확 풀어서 거품을 키우는 버블 시나리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위기가 진짜로 본격화돼서 모두가 고통을 겪는 조정 시나리오입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바로 이겁니다. 시장이 워낙 오랫동안 상승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번 사건들도 그냥 잠시 스쳐가는 소나기였나 보다 하고 금세 잊어버리는 거죠. 시스템 1의 그 강력한 관성이 다시 시장을 지배하면서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말 그대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는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좀 다른데요.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이 공포에 질려서 섣부른 행동을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위기를 막겠다고 금리를 막 급하게 내리고 돈을 풀어버리면 그 어마어마한 돈이 갈 곳을 잃고 어디로 가겠어요? 이미 뜨거울 대로 뜨거운 AI 시장으로 전비 몰려들겠죠.
이건 마치 1999년 닷컴 버블처럼 언젠가는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대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시나리오입니다. 바퀴벌레가 알고 보니 한두 마리가 아니었던 거죠. 이 신용 문제가 시스템 곳곳에 이미 퍼져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14년간의 그 낙관론이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시장은 드디어 현실을 직시하고 10%가 넘는 아주 고통스러운 조정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좀 더 복잡해집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바로 빚으로 쌓아 올린 자산과 현금으로 단단하게 다져진 자산의 거대한 분리 현상입니다. 한쪽은요, 마치 카드로 만든 집 같아요. 작은 바람에도 그냥 확 무너질 수 있는 거죠. 신용이라는 접착제가 마르는 순간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현금이라는 아주 단단한 벽돌로 지은 성처럼 굳건합니다. 외부 충격이 와도 충분히 버텨낼 체력이 있는 거죠. 암호화폐 시장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의 성장은 사실 상당 부분이 레버리지, 즉 남의 돈을 빌려서 굴리는 것에 의존해 왔거든요. 돈을 빌려서 더 큰 투자를 하는 방식인데 만약에 은행들이 갑자기 돈줄을 꽉 쥐기 시작하면 이 레버리지로 쌓아 올린 팝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빅테크 기업들의 AI 혁명은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 거인들은요, 빚을 내는 대신에 자기들이 직접 벌어들인 그 막대한 현금 더미 위에서 AI 붐을 이끌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신용위기라는 폭풍우 속에서 그들을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현금 방패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 결론은 과연 뭘까요? 진짜 문제는요, 은행의 부실 대출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바로 지난 14년 동안이나 계속된 쉬운 돈의 시대,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이 시대가 만들어낸 집단적인 안일함, 그리고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묻지마 투자라는 시스템 원사고 방식,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위기의 본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14년의 기나긴 평온이 끝나고 시장이 드디어 잠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연 이 시스템2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제는 안락했던 자동 항법 장치를 끄고 직접 조종간을 잡아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